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교 학점제 내년부터 실시되는 학점에서 대입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원주중학교의 진로진학 상담부장을 맡고 있고요. 특자반 진로진학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2028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2028 대입 개편 아시다시피 심화 수학 미실 시대고요. 사회과학, 융합 9과목 절대 평가입니다. 그래서 상대평가 9등급에서 5등급 된다는 거. 그리고 사회계열 융합 과목은 절대 평가만 한다는 거. 수능 과목인데요. 다 공통으로 돼 있죠.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대입 개편의 가장 큰 핵심은 수능이 선택해서 공통으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보면 현 고1은 불리하다. 중3은 오히려 괜찮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공통 과목을 응시하고요.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없애기 위한 건데 내신 5등급에서 학점 전형이 확대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 수시파, 정시파 이런 개념 없습니다. 그리고 대입 개편의 가장 큰 거는요. 대학의 자율합니다. 대학이 하는 수능 최저, 면접, 뭐 내신에도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는 대학의 자율하다. 그래서 4대 외고, 인원수가 많은 외고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의대 진학도, 내년이 아니라 2028부터 의대 진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많아서 작년부터 경쟁률이 올라갔죠. 저는 올해도 경쟁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시에서 수능만 보는 게 아니라 내신, 수시에서 내신 플러스 수능 최저 면접 이렇게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다음에 수능 과목 개편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현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 탐구 사회, 통합사회, 통합과학이요. 70%를 학습을 합니다. 고등학교 가서 1학년 때밖에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70% 학습 중학교 때 완전하게 하시고 올라가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수능 최저 과목이고요. 자, 바로 이거죠. 1등급이 이제 10%가 됐고 2등급이 24%가 됐습니다. 34%가 1, 2등급인데 이게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 10%에서 11%대 같은 경우가 11% 맞은 학생 같은 경우가 엄청난 갭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대학교에 제공하는 성적표 작년과 달라진 건 뭐죠? 표준 편차가 없어졌죠. 예,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려서 내신 개편의 주요 사항은 등급이죠. 예, 등급이 가장 큰 변화고요. 표준 편차가 없으면서 이제 특목고 인식이 불가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는 오지 선다형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논술, 서술, 평가, 수행평가 이것이 상당히 많아질 것입니다. 현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뭐 딱 하나죠. 재수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지역인재 전형 혜택이 없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학교장 추천 같은 것도 많이 감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 고1 같은 경우는 좀 안 됐죠. 예, 재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바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작년에 벌써 특목고를 선호해서 전국 자사고나 특목고에 상당히 진학을 많이 했습니다. 자, 중학생의 고교 학점제 특징인데요. 뭐 선택, 뭐 흥미에 선택했다, 자발적인 수업이다, 핵심 역량이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내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실시가 됩니다. 전체 실시가 되는데 기존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예, 과학고나 특목고, 외고, 국제고, 사사고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고 있는 학교와 지금 새로 하는 일반고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예. 이수는요, 거의 다 100% 이수를 할 거죠. 예. 근데 이건 이제 3분의 2 출석만 했던 규정을 3분의 2 출석에 40% 성취율까지 들어간다는 거, 이게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대비 구체적인 이제 준비 사항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바로 첫 번째가 이겁니다. 독서 기반 교육 중요성 부각. 예. 책을 읽지 않으면 이젠 대학을 못 갑니다.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 올라가서요. 문제를 이해 못하고 해석을 못해서 시험을 못 보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바로 독서죠. 예. 그래서 독서로서 해석 능력,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 문해력,
그리고 문제 해결까지. 그래서 독서력을 이제 정리를 잘 하시고요. 문제의 의미 같은 거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죠? 독서와 글쓰기를 해야 됩니다. 요즘 학생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죠? 글쓰기입니다. 글쓰기. 본인들이 시키셔야 되고요. 특목고, 자사고 출제 범위 같은 거는 특목고를 이제 원하는 학생이 있으면요. 그 특목고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저는 저희 학교, 저희 원주중학교인데요. 저희 학교에서 특목고 가는 학생들한테는 저는 꼭 그 학교에 중간고사, 1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똑같은 50분 동안 풀어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를 가져오라고 하는데요. 그 학교들은 수행평가도 다르고요. 그리고 교육과정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이런 수행평가 하는구나, 보고서 하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다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신 등급 같은 경우도요. 상위권 성적 유지가 관건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10%와 11 차이는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내신에서. 요거 조심하시고 수능 최저 기준이 강화될 당연히 수능 최저가 강화됐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만점까지 만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고교학점제 중학생 필수 사항을 보면요. 고른 기회 과정 중심 평가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중1 자율학기, 중3은 이제 2학기 때 진로 탐색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때 자기네 진로를 잘 선택해야 된다.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과거 영재고 제외하고는요. 이제 공통 과목 합니다. 근데 수강 같은 거 같을 때도 5등급제 뭐 이런 것도 다 되기 때문에 하시고 고2, 3 같은 경우는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학생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가 교과목을 표준화하죠. 그 중에서도 자기의 진로에 맞는 게 어떤 건가 그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학생부 기반 대입 전형을 보면요. 첫 번째가 당연히 교과 내신 성적과 학종으로 교과는 내신 전형, 그리고 기반 정량평가, 특목고보다는 일반고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9등급에서 5등급이 되면 현 1.2등급을 한꺼번에 A라고 표시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 때문에 내신 관리. 또 같은 등급 학생 수가 많아서 변화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하나 학종은 정상평가죠. 정성평가. 잘못됐네요. 다양한 활동하는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하겠죠. 선발 비율이 높은 전형입니다. 그리고 정시 전형은 앞으로 계속 강화를 하는데 선발위원이 40%까지 올라갔죠. 첫 번째가 2028 대입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수능에서 선택 과목 유불리를 이제 봉쇄하기 위한 정책이었죠. 그래서 인문계열 학생도 미적분 포함해서 다 준비해야 됩니다. 통합과에. 그리고 자연계열 학생도 화법과 언어 포함해서 통합사회 여기까지 하는데 영어, 한국사, 뭐 제2외국어 제외 상대 평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예비고를 위한 팁. 첫 번째, 고교학점제 본질을 파악해라. 가장 중요하죠. 고교학점제의 나의 진로에 맞는 과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본인이 서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중3 때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교육의 흐름에 맞추어 대비해라. 지금 교육 변화가 엄청 많습니다. 제도 변화도 많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학부모와 학생은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다음에 수능 최저가 이제 앞으로는 합격의 당락을 좌우합니다. 요번 2025 대입이 뭐죠? 의대정원, 무전공, 그다음에 수능 최저, 그다음에 면접 논술인데요. 무전공 같은 경우에 몇 배가 늘었죠? 4배가 늘었습니다. 예. 이런 변화가 많다는 거 꼭 보시고 2, 3학년 과목 선택은 지원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중시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고교학점제 대상이 되는 학생들을 과목 선택은 자기의 이제 완전한 지원 학과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 구체적으로. 그리고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을 보면 수강청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지금쯤 되겠네요. 10월, 12월 때 이제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 학교에서. 그리고 학생들한테 막 홍보도 하고 뭐 설명회도 하고 고1 때도 합니다. 그다음에 수강청 이제 수요 조사 끝나면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세 번까지 수강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 시간표에 따라서 수업하게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성취율 40%.
그리고 누적 확정이 되면 졸업한다는 겁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다음에 무전공 같은 고교학 존재. 근데 이거 참 부작용이 많은 게 이겁니다. 무전공이 4배를 늘렸어요, 이번에. 그러면 그 고교학 존재가 정반대되는 입시 형태입니다. 또 다과목 지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업무가 엄청나게 증가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증가되는 건 괜찮은데 그게 학생들의 수업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 이렇게 예상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고교 학점제라고 큰 이야기만 했지 세부 지침이 현장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제 문제고요. 정시 확대로 자신과 흥미에 보다 정시가 확대되면요 학생들이 뭐 흥미 떠나서 그냥 수능에 올인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부작용이 큰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도 뭐 빨리 해결이 돼야 되겠죠. 학생부 마감은 학기제이기 때문에 교사들은 학기마다 이제 학생부를 마감해야 됩니다. 이것도 교사들의 일이 더 많아진 거고 학교에서는 이제 정교사를 채용 못하니까 기간제 강사 뭐 이렇게 투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임시 방편적인 행정이다. 졸업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지금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아직 연구를 해야 되겠고요. 학생들이 이제 빈 공간이 생길 수 어떤 학생은 1교시 들어가고 나는 안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공강 시간을 어떻게 학생들한테 활용할 것이냐 이것도 학교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내신 9등급에서 5등급 전환 그리고 내신 관리는 고1부터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고1 첫 시험을 놓치면 저희 강남 관내에서 고1 첫 시험 못 쳐서 어떻게 되죠?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 많죠. 예. 고1 첫 시험을 꼭 봐야 되고 이런 고교학 전제 빨리 적응하셔야 돼요. 엄마들이요. 그리고 고1 때 배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 내용이 수능 과목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거 뭐 무조건 중요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모두 잘 될 겁니다. 화이팅! 예, 앞으로도 좋은 정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